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차는 친환경 동력원이고 앞으로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이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전기차 관련된 기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합본으로 한 7시간 넘게 정리한 영상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파편화된 영상을 통해서 친환경인 근거, 그리고 또 인류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근거를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번에는 이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왜 전기차가 확실한 차세대의 모빌리티 시장의 방향성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수치로 증명을 하고 이래 보이면은 뭐 명확하고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사람들을 가장 속이기 쉬운 게 통계와 숫자입니다. 어떤 통계와 어떤 자료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샘플링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느냐, 비교과 대조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뭐 화자가 얘기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만 보시고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전반적인 그림, 숲을 보셔야 돼요. 자,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전 세계 GDP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판매돼서 생기는 경제 효과, 그 금액의 총액이 전 세계 GDP의 2%인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 산업군, 자동차와 관련된 유사 산업군을 모두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까지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전, 또 유류 사업 뭐 이런 것들도 관련된 사업군이니까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10% 이상 자동차 산업은 전체 전 세계 GDP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선진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 아니다 해도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이 유전 관련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산업이 발달했거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종합 제조 산업이 발달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보면 경제 규모가 크고요. 오랫동안 선진국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온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경제적인 규모가 큰, 비중이 큰 산업군이고 자본지배학적, 노동지배학적, 그리고 또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지금까지 130년 이상 발전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이권이 거기에 연루가 돼 있고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동안 수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유지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각 정부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방향성인데 내연 자동차를 법으로 금지해서 판매를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근거가 없이 차세대 자동차로서 전기차가 그만한 효과라든지 환경에 기여하거나 지속 가능한 가치 부분에서 분명한 근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 역시 시장을 분석하고 또 조사기관을 가지고 있고 또 명확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법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고요. 이런 내연 자동차 기업들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외 국가들에서 2030년,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는 대도시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판매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데 그들이 근거도 없이 명확한 통계 자료도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이 이걸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은요, 앞으로 그래 전기차가 방향이고 내연차 사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성공적인 사업 이관 빨리 이루어야 되고요. 전기차 산업에 폭스바겐은 77조를 투자를 하겠다. 현대자동차도 65조 이상. 지금 또 금액이 늘어가지고 더 투자한다 그러죠. GM도 35조 투자하겠다.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몇십 조를 차세대 자동차 회사에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존의 사업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권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기하고 또 차세대 전기차 사업에 그 많은 수십 조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뭐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착한 겁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 잘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서의 전기차의 가치, 그리고 또 앞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이 또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다분히 주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봐라. 내연 자동차가 아직도 기술 개발을 하면 친환경 전기 자동차보다 더 친환경적일 수 있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발전 뭐 배터리를 생산하고 이걸 또 운행하고 나중에 재활용하고 폐기하는 그리고 또 전기 자동차의 무게에서 오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되면 전기차는 내연 자동차보다 절대로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봐 사람들을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거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프레임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연 자동차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심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정부들과 자동차 산업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협의 그리고 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토의를 했겠습니까? 각국 정상이 모일 때마다 각 나라에서 기관이 되는 산업을 앞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또 차세대 산업군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다각적인 토론을 하는데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 아시아까지 다 통틀어가지고 전 세계가 탄소 제로 2050년까지는 무조건 달성하겠고 유럽은 2039년, 2040년에는 달성을 하겠다. 가장 우리 유럽이 산업 쪽에서 본이 돼야 되는 그런 문명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덕적인 잣대가 또 나름대로는 유럽 사람들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을 가져오려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게 내연 자동차. 내연 자동차에서 길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율을 획기적으로 전기차로 줄여서 사용자 말단에서 생기는 그런 오염 물질을 줄여내야 되는 이런 것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데 내연 자동차가 만약에 이게 뭐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 아니면은 일부 사람들에 의한 농간에 의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되는 것이다. 정확하지도 않고 연구 자료도 있고 확실한 결과도 없는 그런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친환경의 방향성이 있냐 그 프레임에 갇혀서 속아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환경인데 내연 자동차를 거기 동참을 한다. 내연 자동차를 그걸 받아들이고 이권 포기하고 그동안 벌어왔던 수많은 돈을 전기차 사업에 투입해서 이걸 다시 걷어들일지 아닐지 그 보장도 없는 그런 산업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 판매가 금지되면요,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기존의 노동자들, 수십 년간 같이 일해왔던 노동자들, 또 엔지니어, 기술자들, 또 생산 기반들 이런 것은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기차 관련된 공정이 내연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내연 자동차의 부품수를 3분의 1을 줄이게 되면. 그리고 또 자동화 공정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주요 부품들, 뭐 심지어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각 부분들도요. 이제 모듈화돼서 장착을 하는 그런 부품 공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화하기도 쉬워요. 그러면 기존의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데다가 공정 개선까지 이루어져 버리면 노동자 수가 5분의 1, 막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규모 인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동안 그 R&D 인력들 내연 자동차에 포커싱 맞춰 있고 자동차 회사는 주로 개발을 엔진과 변속기 위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불시업체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하면 디자인 그리고 또 차대 설계, 엔진, 변속기 이게 핵심이고요. 변속기마저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연 자동차에서 R&D 인원의 대부분의 인원들을 전기 자동차에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건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럼 이런 인원들, 그 다음에 생산 그 기반들도 전기 자동차가 되면 완전히 변화하고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비용이라든지 또 사업 전환을 이루기 위한 혼란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가 뭐 내연 자동차를 대체해서 그만한 효과, 지속 가능한 어떤 가치 면에서 충분한 그런 연구 자료라든지 근거 뭐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에서 내연 자동차가 이걸 한다고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각 정부에서 뭐 내연차 판매 중지, 퇴출 이런 거 발표했다가는요, 정부와 그 자동차 업체 간의 긴장 그리고 또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업체도 여기에 톤을 달지 않아요. 이거는 내연 자동차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자동차 업체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 폐배터리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배터리를 ESS로 활용을 하거나 또 폐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을 다시 채취해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는 그 사업도 지금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채취하는 양도 매년 빠르게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법제화가 될 겁니다. 일정 부분
그 리사이클링된 배터리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포함을 시켜야지만 전기차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각 나라에서 이 자원 관련된 보호 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법제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 보완해 가면서 폐배터리 문제도 ESS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것까지 수명이 끝났을 때 재생을 해서 다시 자원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구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인과관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이권이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선점해 왔고 이 자동차 산업은요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산업이에요. 자본 집약적이고 부품 집약적이고 노동 집약적이라서 돈 있는다고 이 자동차 사업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해야지만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야지만 이 엄청난 집약적인 산업을 굴릴 수가 있고 수익을 통해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에 들어와서 협력사와 함께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고 MOQ에 도달해서 부품을 싸게 가져와서 제조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연자동차에서 그 어려운 사업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이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차 이제 판매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판매할까요? 이렇게 순순히 불러놨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근거 자료를 통해서 연구 자료를 통해 아닙니다. 우리 내연자동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각 정부들, 그 다음에 환경 관련된 그런 연구단체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는 2030년 디젤 퇴출, 2039년 가솔린 퇴출, 탄소 제로, 2039년, 40년,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제로. 탄소 제로가 되려면 내연자동차가 이제 도시에 굴러다니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낼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이제 퇴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전기차는 앞으로 차세대 방향이고 전기차는 친환경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친환경 뭐 대단하다고 나 관심 없어. 그 상관없어. 그냥 뭐 내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잘 하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채 많이 드시고 샐러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야 된다. 뭐 LDL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들 얼마나 좋습니까? 기름진 음식들. 근데 이런 거 오래 먹다 보면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도 단축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생활 개선을 하면서 또 뭘 합니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봤자 뭐 100년도 못 사는데 뭐하러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래도 다 죽어.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LDL이 맛은 비례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 너 멋지다.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이네. 앞으로 그냥 짧고 굵게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친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식단 개선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90살까지 100살까지 살 보장이 돼. 이게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운동을 해서 좋은 체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병원에서 지금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뭐 지방간 쪽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식사부터 개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이 두 가지부터 처방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구 환경이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처방을 내리는데 지금 내연자동차 안 돼. 이 식사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식사로 바꿔야 돼. 그리고 그 외 발전도 뭐 가급적이면 화석연료 쓰지 말고 친환경 쪽으로 발전을 또 유도를 해서 점점 앞으로 오염물질이 덜 발생하는 방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사업 전환을 하면은 전반적인 산업군이 다 힘들어집니다. 숨이 차요. 그리고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마치 운동 안 하는 그냥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는 사람이 의사의 권유로 이제부터 운동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근력 운동하고 그러면 몸이 막 녹초가 되고 어떤 때는 막 숟가락 들어도 벌벌벌 떨리듯이 힘듭니다. 적응될 때까지 힘들어요. 지금이 환경 전환이 되면서 친환경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적응을 하는 새로운 식단과 새로운 운동법으로 적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예전에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질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도
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뭐 친환경, 전기차 그까짓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중이병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좀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그냥 상남 뭐 이렇게 일부 생각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식의 평가를 받으실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가치라든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 차원에서 보면은 그거 굉장히 생각이 없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나는 그래 뭐 별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건 괜찮은데 영향력 있으신 분들은 인류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틀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 인과관계 관련해서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왜 전기차로 인류가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